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종합문제집 11절하고 33절을 할 것입니다. 일단 11절은 사업인정에 대한 거고요. 사업인정에 하기 위한 이 네 가지 요건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해당 사안이 사업인정이 적정성에 대해서 논하시오가 물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 요건 중에 공용 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비리 원칙에 어긋난 경우,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가 물음 2예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2009도 1051 판결, 우리 골프 연습장 판결이라고 했던 그 판례의 문제고요. 앞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이 사업 시행자 갑이 그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러저러 해서 의사와 능력을 상실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물음 1번부터 들어갈게요. 물음 1번에 저는 일단 이 사업 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기 전 20점짜리니까 일단 공용 수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용 수용의 개관 그 내용을 먼저 적어줬고, 그다음에 사업 인정의 의의 및 취지, 보상법 제20조 하고 법적 성질을 좀 길게 적었어요. 형성행위, 재량행위, 제3자의 행정행위를 나눠서 간략하게 적어줬고, 네, 사업 인정의 요건, 이것도 이제 20점짜리이고 또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큰 주제로 줬으니까 나눠서 적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토지보상법 제4조 공익사업일 것 이런 거는 적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사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어야 한다라고 적었는데 더 적을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공성은 예전에 그 수용의 실질적 허용 요건이자 본질적 제약 요소이다라는 문구를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거를 적었고요. 그다음에 비례 원칙에 의한 공공 필요 판단에서는 이제 비례 원칙에서 적필상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비례 원칙은 행정기본법 10조랑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다. 이제 이런 조문도 같이 적어줬어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 능력과 의사 이거는 이제 판례에서 그 요건으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판례의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이 10점인 그리고 사내 사업 인정 적정성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는 이거 판례 내용을 기반으로 토지 매입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 인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임대차만 하고 매입을 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사업을 실현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따라서 사업 인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대명백살에 따라서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취소 사유로 판단된다까지 적어줬습니다. 물음 2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라고 그냥 적었는데요. 이 지금 물음 2의 내용이 다 판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에 기반해서 사안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사업인정이 터잡아서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라는 것 자체가 수용 재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용 재결의 개념을 먼저 적어줬어요. 수용 재결의 의미 취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법적 성질도 아까처럼 또 형성행위,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적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 물음 2에 나와 있는 내용이 특히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이런 거는 수용 재결 성립 요건 중에 내용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일단 내용상 요건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이 주체, 형식, 절차상 요건을 한 번에 적고 그 다음에 내용상 요건을 좀 길게 적었어요. 사실 이게 배점이 된다면 다 따로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용을 생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주체상 요건은 이렇고 절차상 요건은 이렇고 형식상 요건은 이렇다라고 간략하게 적고 이제 내용상 요건 재결 사항이나 재결 범위에 대해서 법 50조에서 재결 사항 규정한 것 같은 거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관련 판례의 태도 이 관련
판례 태도에서 이 공용 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뭐 이러이러한 경우에 요러요러한 경우에 여전히 그 사업 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라고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검토에서는 이제 이 판례의 태도랑 헌법 제23조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그 사업 인정에 기해서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용상 요건이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고 적고 사안의 해결을 적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100점을 네, 제가 이거를 100점을 조금 덜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제가 한 번에 적은 것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좀 나눠서 적어주시면은 아마 딱 40점에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33절이고요. 33절은 생활대책에 대한 내용인데 이 판례가 최근에 그 스터디에서 이주대책 같은 거 하면서 그 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골랐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석봉 씨가 그 동생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그 사업자 등록을 한 거는 그 생활대책 대상자 기준일 이전 3개월 이전에 한, 한 사업자 등록이에요. 그래서 동생 명의만 아니면 일단 생활대책 대상자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동생 명의였으니까 그래서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음 2번이었고 물음 1에서는 이렇게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데 제외하거나 거부한 경우 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가 물음 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니까 일단 이 제외하거나 거부한 게 처분인지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 생활대책, 생활보상의 의의 및 취지를 먼저 적어줬고 다음에 항고소송 가능성 검토로 바로 들어갔는데 이때 문제점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이게 왜 논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외 및 거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이때 처분인지가 문제된다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사실 책에서는 이거 그냥 판례에서의 내용들만 적혀 있거든요.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적어줬고 그 다음에 판례를 들어갔습니다. 판례도 사실 이거 한 개인데 제가 나눠서 적었어요. 그래서 일단 판례에서는 먼저 그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생활대책 수립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당보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당보상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항고소송 가능성에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 선정 여부에 대한 확인결정 신청권을 가진다. 따라서 저는 이게 이제 처분이 된다고 봤고요.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판례에서도 제외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토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권을 갖고 그래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니까 판례에 비추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안의 해결 적고요. 다음 물음 2번. 물음 2번은 이주대책 기준일을 그 사업시행자가 정했어요. 그 기준일 이후에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동생 명의였고 이제 그 기준일 이후에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한 경우에 동일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라고 논점의 정리를 적어줬고 바로
이주대책의 의의부터 적어줬습니다. 이주대책의 의의랑 뭐 생활보상의 일환이고 국가의 정책적, 적극적 배려로 본다. 그 정도 적어주고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거니까 일단 그 요건으로 시행령 40조의 내용을 적어줬고요. 다음에 판례의 태도. 판례가 이거죠. 2008도 1790. 이주대책 기준을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한 파회 영업자의 그 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타인 명의로 동생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다가 기준일 이후에 그 명의만을 자기로 변경하고 동일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본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네. 여기서는 이제 원래 이게 처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한 하회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이 거부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 요지가 그냥 이렇게만 적혀 있거든요. 이거 원문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원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가 탈세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냥 이렇게 등록만 이렇게 해놓고 다른 걸 한다든지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기준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검토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적고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에 사안의 해결을 적었습니다.